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민우 청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사실 반가워요. 너무 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의 입장 대변할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반가웠고 제가 두 번 반갑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사과도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이라면 네.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 받고 네. 고민 많고 네. 이런 보편적인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뵐 걸 갖고 이제 이 댓글을 다시는데 네. 이 댓글에 욕이 좀 많이 나와야 네. 짜릿하게 나는 쾌감이 생겨요. 어, 나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해서 욕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한민우 청년도 욕이 사라질 때까지 네. 출연하는 거예요. 아. 욕이 이제 다 사라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 막 고마합시다. 네. 이럴 건데. 그래서 욕을 계속 이렇게 좀 먹어도 네. 청춘이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또 재밌게 합시다. 오늘 이 청년 이어 네.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뉴스에 참 이거 서글프기도 하고 청년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게 이 기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직장이 어딜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근데 이제 보면 네. 식당 술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방송 녹화하는 이 시점에 낮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15세에서 29세 청년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직장이 식당하고 술집인데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구내식당, 제과점, 피자 가게, 치킨 전문점, 분식집, 생맥주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 이런 거 네. 뭐예요? 이 뉴스 가라오케 이런 거 아니에요? 단란주점? 그쵸. 그런 이 소위 얘기해서 웨이터 같은 룸살롱은 무슨 유흥주점이에요? 특별 유흥주점이요? 아니요, 그것도 일반 그냥 유흥주점? 일반 유흥주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유흥주점 중에서 1종이 있고요. 2종이 있고 뭐 또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옛날에 보면 맥주나 무슨 술을 네. 룸살롱에서만 파는 게 따로 있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런가? 그 맥주 크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면 술에 네. 유흥주점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술집에 가면 노는 거 근데 보통 실질적으로는 이제 맥주 크기를 갖고 크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위 룸사롱 같이 좀 고급 술집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좀 작게 나옵니다. 요만하게. 그런가? 2엎드리라고 해갖고 2엎드리 맥주라고 우리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아니에요. 시중에서 우리가 먹는 맥주는 조금 큰 거. 요거는 4엎드리.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꼼꼼하네. 나는 뭐 술이 취했을 때만 가봐가지고 술병이 컸는가 작았는가는 모르는데 양주병에 분명히 유흥업소용이라고 적혀 있던 거는 네. 기억이 나요. 양주병이에요? 그 다음에 무도 유흥주점 이거는 뭐 나이트클럽 캬바레 이런 데입니까? 네, 그쵸. 뭐 요새는 뭐 콜라텍이나 이런 건 사라졌으니까 대부분 나이트클럽이나 일반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춘이 이 처음 직장들을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참 되겠느냐. 네. 여성들도 있을 건데 안타까워요. 아주 그 청년들의 실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취업한 데가 네. 소매업인데 네. 가로돼 가지고 자동차 제외. 그러니까 차를 파는 소매업은 네. 또 차 뭐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 네. 아니겠어요? 딜러가 네. 아니고 그 밑에 네. 차 외파는 그 뭐라고 부릅니까? 자동차 영업사원, 세일즈맨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백화점, 마트, 슈퍼,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담배 소매업, 의류 판매점, 장난감 가게, 전자제품 판매점. 전자제품 판매점. 네. 네. 그래서 45만 6천 명. 요즘 뭐 어떻게 또 성실히 살기 위해서 개업을 하나 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제 저도 홍보하세요. 우리 센트럴 흉부외과 의원도 김성진 원장이 맨날 자랑하고 홍보해. 우리 방송 와서 그것 좀. 네. 저도 뭐 이번에 핸드폰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요새 핸드폰 가게나 이런 것들이 레드오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레드오션이거든요. 어딜 가든지 하나씩은 꼭 보이지 않습니까? 통닭집보다 많더라고. 하나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3개, 4개씩 한 건물에 3개, 4개씩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가게를 연 곳이 거기가 좀 상권을 분석하고 여긴 핸드폰 해야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라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호구 당한다고 하죠. 호객님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객님이라고 호구 플러스 고객님을 호객님이라고 하거든요. 있을 때는 호객님이라 하고 가고 나면 호갱이라고. 네. 있을 때는 고객님, 뭐, 그리고 가고 나면 호객님,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로는 되게 싸게 산 거 같은데, 막상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매번 뭐 10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회사 지원이 어떻고 통신사 지원이 어떻고 무슨 기본 할인이 어떻고 요금제가 네. 어떻고 이래가 이제 좀 듣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빨리 네. 아무거나 사가 그냥 나가자. 거기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젊은 청년, 이 직업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소위 얘기해서 3대 파리가 있습니다. 20대, 30대들한테도 3대 파리, 기피하는 3대 파리, 그 폰파리, 차파리, 용파리. 용파리는 이제 컴퓨터를 용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용파리라고 하고요. 네, 폰파리는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도 말로 막 용팔이한테 죽여갖고. 많이 당했어요. 아, 그래요. 용파리, 폰파리, 그리고 뭐 차파리. 뭐 이렇게 세 개. 옛날에 용산에 뭐 좀 사러 가면 네. 이제 기계 같은 거 놓으면 새로 사고 싶어가 많이 가. 네. 그래서 뭐 우리 요즘에는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네. 옛날에는 전자수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샤프 전자수첩 이런 네. 걸 살라고 가는데 가면 이제 용팔이가 뭐하러 왔느냐고 물어요. 네. 그럼 내가 좀 용팔이들이 봤을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전자수첩 하나 사러 왔다. 샤프 사러 왔다. 요즘 샤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내셔널이 어떻고 이제 이래 가다 보면 네. 이러면서 이거는 뒤로 한 몇 개 안 됐는데 한국에는 안 나왔다 이제 요래. 얘네들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3대 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파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쩍 떠보는 거죠. 아, 상대방이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그걸 파악한 다음에 약을 치는 거죠. 그 그래서 얘기에서. 나중에 사서 보니까 네.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단종된 네. 모델이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이 네. 폰을 새로 바꾸려고 갖고 갔는데 네. 당신 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애플의 정책이라. 내가 그래서 이 폰을 내가 돈을 다 주고 샀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되는가를 좀 아리까리 했지만 네. 그냥 뺏겼어. 아. 대신 안에 있는 기록은 다 지워주세요 하고 네. 그냥 줬다고. 아. 말 한마디 못하고. 네. 나중에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걸 왜 줬을까? 네. 2년 동안 돈 다 줬는데 네. 이제 다 하신 거죠. 소위 얘기해서 호갱이 되신 거죠. 네. 그는 아직도 사무실 옆에서 영업하고 있어요. 내 방송 좀 보면 네. 좀 이렇게 욕 좀 해. 그러니까는 엔간하면은 딱 봐갖고 양심적인 판매자를 구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요금제라던가 이런 것들로 막 약을 쳐놓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막상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우시니까는 그러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고지서가 얼마나 오냐? 요걸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최신 폰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뭐 적게 나온다던가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금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지서가 얼마나 오는지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팁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댓글이 또 폰을 새로 구매해야 되겠는데 하고 댓글이 좀 올 거니까 성실하게 답을 하도록 하세요. 아, 예. 뭐 열심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세 번째로 많은 게 교육 서비스. 이게 무슨 교사고 교수면 좋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뻔하잖아요. 그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강남이라던가 이 영어학원에 가시면 영어학원 주변에 가시면은 그 이제 학원생들을 모집하는 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아마 이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아, 학원생 삐끼. 네, 강남 가면은 여러분들 강남역 지나가다 보면 토익 학원 많이 보이시죠? 네, 토익 학원 많이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교육 서비스비네. 네. 보건업. 이건 뭔 보건업입니까? 간호조무사죠. 그러니까는 조무사. 정식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정식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라고 해갖고 병원 가시면은 대부분 이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계시는 걸 텐데 그 간호조무사들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 중에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제조업이 제일 많아야 될 건데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식당 술집에다가 네. 그 다음에 무슨 외파는 에다가 네. 소매점 그 무슨 파는 역할 그리고 무슨 뭐 교육 서비스업 이러니 네. 이게 나라가 앞으로 참 희망이 있겠냐 싶긴 한데요. 네. 오늘 무슨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청년들의 진짜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예, 청년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이어라는 시간은요, 청년들의 진짜 그냥 사소한 고민부터 해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생활 밀착형이죠. 생활 밀착형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세대 차이를 좀 좁혀보자. 이런 취지의 코너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일단 전 28살. 아 근데 진짜 내 이름이 있어요? 네. 뭐 있네. 28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친구와의 고민을 상담하려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25살이고 취업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여자친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고민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차가 없습니다. 취업할 당시에는 둘 다 나이가 어려 차도 없이 소소하게 데이트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좋았기 때문인지 걸어 다니는 것도 마냥 좋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건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친구 남자친구의 차를 몇 번 타보고 자기도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빠, 저 차는 몇 cc야? 저런 차는 한 달에 유지비가 50만 원 정도 들겠다. 등등등.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꺼냅니다. 저도 차를 사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차를 좋아하죠. 근데 저희가 만나서 한 달에 쓰는 데이트 비용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 월급이 세해 전 250 정도 되는데 세금을 떼고 2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보통 밥 한 끼 먹으러 가면 2, 3만 원에 식사 후 커피 전문점 가서 또 1, 2만 원. 분위기가 좋은 날에는 여기서 모텔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주말이나 퇴근 후에 만나면서 돈을 씁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영화 볼 때라던가 커피 마실 때 여자친구도 돈을 쓰지만 230만 원의 월급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차를 살 돈을 모으자니 너무나 돈이 모자랍니다. 황 소장님, 건풍님의 지난 방송을 보면서 마치 제 이야기인 듯이 너무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아직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주고자 돈을 모으기 위해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려고 해보면 여자친구는 오빠, 요새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라고 하면서 금세 제가 안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전 사실 이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에 나중에 집이라도 장만하려고 하면 대출 없이는 절대 전셋집을 얻을 엄두도 안 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전 제 여자친구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빨리 차를 사서 여자친구 앞에 당당한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황 소장님 방송 들으면서 중고차 알아보다가 사연 보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참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일본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아, 일본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 토요타, 닛산, 혼다 미쯔비시 큰 것만 뭐. 세 개고 네. 그 밑에 미쯔비시니 뭐 또 더 있어요. 네. 쯔바루니 뭐 이렇게 하면 그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 자동차 회사가 10개도 넘는 나라에서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 주요한 것들이 일본에 또 있고 네.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에서는 차 유지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주차 비용. 일본엔 집이 대부분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그죠. 젊은 사람이 만약에 차를 사면 주차 비용이 엄청 들고 일본은 고속도로를 한번 뛰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3, 4만 원, 막 4, 5만 원씩 나온다. 차 타고 놀러 가려면. 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보험이나 비용이 비싸가지고 젊은 사람이 차를 사면 네. 월급의 상당수가 거기 소모되어서 일본 차들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죠. 작아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막 5만 개 다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네. 작은 차를 굉장히 실용성 있게 만드는데 그런 작은 차도 일본에는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일본 젊은이들이. 그런데 일본에서 이 차가 네. 거의
젊은 세대한테 안 팔려서 네.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고민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했는데 그분이 월급이 세금 떼고 230에 데이트 비용 빼면 얼마요? 데이트 비용까지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무 회계까지 분석을 해줘야 답이 나오지. 네 아마 데이트 비용까지 하면은 데이트 비용을 한 달에 한 100에서 150 정도 쓰지 않을까요, 이분?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샀어요? 생 네. 난 그렇게 안 될 거라 본데. 그럼 일주일에 보통 몇 번 만나는데.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만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한 달에 한 12번. 네. 한 60에서 100은 쓰겠네. 네. 근데 100 더 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보면은 젊은 사람 잘 알죠. 밥 한 끼 먹으면은 2, 3만 원에 커피 전문점까지 그러면 5만 원이라고 쳐야죠. 5만 원에 분위기 좋은 날 또 모텔비가 추가되니까는 한 12만 원. 한 번 만나는데 12만 원이 빠지면.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만날 때마다 밥 한 끼에 둘이 2, 3만 원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것도 아마 최소가 아닐까요? 뭐 밥 한 끼 먹는 거고 커피 한 잔 먹는 건데 한 잔씩 엄밀히 따지면은 하긴 그렇게 뭐- 해갖고 그렇게 연애를 할 때는 네. 가격이 네. 그렇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연애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매번 어때요? 그것도 연애를 해봤을 건데 네. 우리 그냥 6천 원짜리 저기 된장국집이 있더라 해가 골목골목까지 가서 그 나이든 저 아재들하고 섞여갖고 이 네. 연인하고 같이 그런 데 가서 먹으면 나올 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까? 이 같이 딱 나왔는데 또 된장찌개 먹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몸에서 이게 또 청국장, 된장 뭐 이런 냄새 이렇게 나면서 그러기가 보통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식습관도 많이 바뀌어왔고요. 보통 고깃집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고깃집 가면은 지금 이분 뭐 식사 비용 삼겹살도 13,000원, 4,000원 하니까 예, 이분 식사 비용 뭐 2, 3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 3만 원 더 나와요. 3, 4만 원 나오죠. 그럼 고깃집 커피를 같은 이제 데가. 밥 먹으면 밥은 그렇다 치고 네. 커피를 이제 먹으러 가는데 네. 저기 뭐 2,000원짜리 뭐 네. 저기 동사무소에 옆에 있는 복지센터에 사는 커피집에 가서 먹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데이트를 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뭐 다양한 컨텐츠에서 많이 언뜻 보셨을 건데 데이트 가면은 또 이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이. 아 뭐 밥 먹을 때 요래 네, 찍고 밥 먹을 때도 찍고 커피 마실 때도 찍고 커피 먹으면 또 커피- 밥은 밥대로 먹고 난 뒤에 커피 먹으면 꼭 케이크도 네. 네, 그죠. 케이크도 시키고 케이크나 그러죠. 뭐 마카롱 뭐 이런 것도 시켜갖고 달달한 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자고 이제 남자친구랑 나 지금 데이트하고 있다고 SNS에다가 막 알리고 싶은 그런 여자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이제 그런 게 써져 있어요. 아메리카노 1,500원 이러면은 가오가 안 살죠. 가오가 안 사니까는 보통 스타벅스 뭐 이런 메이커 커피 전문점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 6,000원, 7,000원 커피 한 잔에 그리고 거기다 뭐 마카롱이나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진짜 커피도 2만 원 넘게 나오죠. 커피 두 잔에 12,000원, 13,000원 될 거고. 커피만 먹고 헤어지지는 못하고 영화라도 하나씩 때리면 그쵸. 또 영화 보고 뭐 영화 보면 또 이분께서 팝콘 먹어야 되고. 이분께서 영화나 뭐 이런 거는 또 여자친구도 돈을 쓴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만나면 한 10만 원은 깨지는 거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한 12번 한 달에 12번 정도 만난다고 치면은 뭐 100만 원 훌쩍 넘죠. 근데 이제 그분이 네.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해도 네. 근데 중고로 경성용 차를 사가지고 네. 요즘 경성용 차가 뭐 마티스요? 요새는 레이나 레이는 그래도 박스형으로 좀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레이 많이 탑니다. 레이 많이 타요? 레이 엄청 돌아다니죠, 요새. 아 그래요? 네. 그 문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뒷문 쪽에 여는 거 있잖아. 뒷문이 슬라이드로 돼 있죠. 세브레에서 노는 거. 쉐보레에서요? 예. 글쎄요, 그런 것도 그거는 있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로 네. 자관 네. 산다 하면 여친이 그런 건 또 좋아할까? 차를 뽑았다고 가도. 그러니까 경차가 또 의외로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무게만 아마 가격이 가격은 무구나. 이분이 사연 보낸 마지막 보면은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경차는 참고로 유지비는 저렴하지만은 살 때 비용은 엔간한 승용차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엔간한 승용차.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제 차를 팔아봤거든요. 아, 팔았어요? 네, 제 차를 팔았습니다. 뭔 차인데? 저도 레이였죠. 아, 레인들 팔았어요. 네. 얼마 탔는데?
그거 한 5만 킬로 탔죠. 새 차 사가. 네. 5만 킬로 탔는데 1,000만 원 받았거든요. 중고로 팔았을 때. 5만 킬로 탄 거를 중고로 팔아서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새 차로 살려면 비싸겠네? 아니, 새 차도 한 1,600밖에 안 해요. 1,600. 네. 1,600, 그 정도?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뭐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의외로 뭐, YF 소나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중고로 보면은 한 8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의외로 경차가 더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차를 사면 차 사는 거는 가격은 그걸로 끝난다면 할 수 있는데 네. 차 사면 그때부터 이제 유지비가. 유지비가 네.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에 있다 하면 차 주차비도 들 거고 네. 기름 넣어야 되고 네. 또 정기적으로 그것도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네, 그죠. 보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가 간혹 가다가 또 여친하고 무슨 뭐 이렇게 모서리 돌 때 키스나 하다가 잡히면 또 네. 딱지 날라올 거고 네, 그죠. 이렇게 이제 또 누가 받고 도망가고 나면 그놈 또 고쳐야 될 거고 여친하고 뭐 키스난 차 타고 다닐 수도 없을 거야. 네. 그러면 돈이 점점 추가가 될 건데 그럼 이분이 버는 소득 중에서 고정 비용이 차에 소모적으로 네.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갈 거 아니야. 경차라도.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또 차가 있으면 멀리 뛸 거 아니야. 네. 멀리 뛰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야 될 거고. 네, 그죠. 또 그것뿐이겠어요. 멀리 가면 또 음, 추가적으로 이 도시에서 걸어다니면서 일단은 밥 먹고 차 마실 때마다 또 새로운 비용이 또 추가될 거라고. 일단 이분의 제일 큰 고민은 차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 가격을 한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경차 중고로 네. 좀 깨끗한 걸로. 네, 좀 괜찮은 걸로 1,000만 원 정도를 하고서 뭐 보험료 이렇게 이제 유지비 많이 나가는 거 뭐 자, 이분이 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감내를 하시겠죠. 사랑하는 만큼 감내하신다고 치고 우리 이제 1,000만 원을 모아봐야죠. 230만 원을 받아서 데이트 비용을 빼고 네, 데이트 자기 비용 생활하고 이러면서 한 달에 얼마 저축할 수 있을까요? 230만 원에서 좀 전에 이제 데이트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 정확한 여러분들 정확한 수치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고 130이 남습니다. 그럼 통신료나 그 회사 뭐 출퇴근비, 교통비, 뭐 식사, 자기 식대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거 치면은 남는 돈이 한 40, 50. 뭐 이 그럼 정도 50을 가지고 100천만 원을 모으려면 20개월을 모아야 되네. 네, 그러겠죠. 그런데 20개월을 모아서 차를 샀다 칩시다. 네. 아니 모아놓은 돈으로 샀다. 근데 제가 진짜 생활 밀착형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요 나이 때 또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아, 그럼 그래? 50만 원, 경조비. 예, 50만 원이 남는다고 해도 갑자기 경조사비 그래도 10만 원은 또 내야 되니까, 지나치는구나. 예, 1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50을 온전히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차가 있다 하면 차에 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레이를 몰 때 얼마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레이요? 레이는 고정 비용 진짜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차 살 때도 취등록세나 이런 거 아니. 면제되고 고정 비용으로 또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차비도 반값이거든요. 경성경차라가. 네, 경차라서 반값이고 기름값하고 하면은 그래도 기름값 한 달에 한 20, 30 나가지 않을까요? 한 달? 20? 기름값이 경성경차가 네, 20. 그래 나가요? 네. 경차라고 해서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연비 의외로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경차. 그럼 정부는 뭐 하려고 경차를 할인해주고 우대를 하노? 많이 몰지 말라고 우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연비가 경차라고 해서 뭐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거의 레이 같은 경우에 11km 나옵니다. 리터당. 그건 또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네. 네, 11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 30만 원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보험료하고 네. 기타 무슨 유지비하고 이렇게 하면 네. 차 밑에 한 달에 한 40만 원 들어가겠네. 40, 50 들어가죠. 50. 그럼 그 사람은 차를 사는 순간에 네. 20개월을 모아서 네. 아끼고 모았어. 네. 또 남는 걸 다 틀어가 차를 사도 네. 차를 사는 순간에 자신의 이 재정 수지는 네. 그 적자로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네. 적자가 아니고 우리 차를 50만 원씩 모아서 간신히 샀는데 그 차 이제 몰기 시작할 때부터 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저 차를 해서 여친하고 관계가 돈독해져 칩시다. 네. 좀 더 뭐 이렇게 네. 좋은 데도 자주 가게 되고 네네네. 멀리 뛰고 막 이렇게 했다 칩시다. 네. 그럼 돈도 더 많이 쓸 건데 그럼 이분은 네. 차는 있고 여친하고 관계는 순간은 좋아도 네. 여친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고민인 거죠. 딜레마네. 네. 그리고 사실 차를 사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 많아집니다. 데이트 그렇죠.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러니까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놀러 갈 수 있는 곳에 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지하철이 다니는 데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오늘 뭐 속초 한번 뛰자부터 네. 시작해서 뭐 뭐 속초까지 강화도. 가가지고 뭐 스파게티 먹겠어. 가서 또 회라도 네. 한번 먹어야 된다. 뭐 강화도 가자. 네, 그런 데 많이 가죠. 네.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들겠죠,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 하시는 그 20대 후반의 남성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차가 없으면 아예 데이트가 안 돼요. 그 데이트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여자친구, 좀 전에 이분 여자친구도 비교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 차 몇 번 얻어 타면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비교하는 거죠.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짜증이 나고 더운 날에는 공연이 짜증이 들고 추운 날에도 공연이 짜증이 나고 비 와도 눈 와도 네, 옆에 내 친구 지혜는 저기 뭐야 차 이렇게 타고서 어디 놀러 갔다 왔다더라. SNS 오빠 그 사진 봤어? 가슴이 걔네 막 놀러 간 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남자로서 아우 가슴이 무너내지겠네. 그죠. 아, 뭐 해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참 이런 이게 진짜 생활 밀착형 고민이거든요. 사실. 진짜 차를 포기하느냐, 네. 여친을 포기하느냐,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왜 출산율이 이렇게 돼 있나? 결혼을 왜 안 하나? 뭐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또 체감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차를 사서 여친하고의 순간적인 관계는 돈독해져. 네. 아주 오붓해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집 그렇게 살 해서 때. 더 친해지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결혼을 하자 이제 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 준비는 차 때문에 하나도 네. 뭐 차 없어도 어차피 네. 결혼 준비가 별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차가 있다면 진짜 안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적자 인생에. 그쵸. 그러면 나는 차 때문에 집이 없어 이러면 네. 괜찮아 뭐 네? 둘이 벌어서 뭐 월세 오피스텔이라도 살자 이래야 되는데 네. 또 뭐 오빠 내 친구는 뭐 집에서 집 사준대 뭐 이렇게 놓으면 아, 전세 근데 얻어준대. 그거는 또 이게 청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성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와이프가 이제 다른 집 남편하고 뭐 비교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많겠지 그. 뭐 집집마다 그럴 거예요. 네, 그거는 다들 있으시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들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저기 사람들은 다 훌륭해. 네. 주변에 애들은 다 음친하고 네. 주변에 남편은 다 네. 음침남이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아랫세대에도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 헬조선은 나까지만 이런 뉴스들도 요새 나오거든요. 왜? 이 헬조선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헬조선 싫다면서 또 개나 고양이는 또 젊은 사람들이 키우더만 자식은 낳기 싫다면서. 그게 또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걔들은 뭐 한 10년 5년만 살면 죽으니까. 네, 그죠. 참 우리 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아, 우리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얘기하고 나니까 씁쓸하네요. 네, 굉장히 리얼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요.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하면 그걸 갖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네. 시청자 중에 어떤 분들은요. 왜 너는 맨날 암울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맨날 인상 쓰면서 인상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제가 인상 원래 좋았어요. 내가 우리 한미뉴스 나이 때 내 사진을 보면 거의 주윤발처럼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주름 하나 없는 인상인데 네. 지금 눈썹에도 탈모가 오고 머리에도 네. 원형 탈모가 오고 이렇게 주름이 와서 찌그러진 거. 이 사회의 고민들을 하도 이렇게 내 것처럼 체화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상이 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은 근데 젊었을 때 뭐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젊었을 때 네. 그냥 운전면허가 없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누구 차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빌붙거나 네. 뭐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지. 내가 뭐 그런 차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아니 그 소장님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차가 그때는 적었을. 내가 젊었을 때는 네. 차 가지고 다니면 네. 그야말로 진짜 네. 상위 1%의 앱이 잘 만난 애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이런 류의 고민 중에서. 우리 그때는 그런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내 인생이 취직은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소소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냐. 네. 안 그러면 내 인생을 걸고 네. 평생 사회 변화를 위해서 투쟁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이었지. 네? 그러니까 항상 행동이 명쾌해지지 않으면서 네. 점점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네. 뭔가를 확고하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제약 같고 무슨 뭐 소신이 사신이 무슨 언론사 시험 치는 것도 네. 이 배신 같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생각하면 내 미래가 노동자나 농업에 열심히 종사할 것 같아가지고 우울해서 또 술 먹고 술 먹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고 네. 학교 가기 싫으니까 데모 어디 하는 데 없나 찾아서 데모하러 가고 아니 그때 그러니까 또 그런 놈들만 만나. 네. 그러다가 보면 또 후배하고 얽히고 선배하고 얽혀서 내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냐 의리했었다가 네. 인생이 그냥 코가 끼어갖고 35까지 그래 살았지. 아니 그때 당시에 술값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그것 좀 따져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술값이 내 생활비에 내가 받는 뭐 월급에 뭐 몇 퍼센트 정도 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생활비가 술은 어떻게 마십니까? 그걸 보면 희한해. 거의 매일 먹고 다녔는데 네. 그 돈이 없었던 적도 좀 있는데 네. 술은 거의 매일 먹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데 어떻게 나오나요? 그때 이제 보면 그때도 보면 술을 먹으면 네. 기본적으로 한 두세 명이 우리 그때 이제 신림동에 가면 순대 볶음을 해주는 신림시장 안에 아, 예, 순대 예. 타운 같은 게 네.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거기서 먹은 게 먹지. 안 그러면 학교 앞에 학사주점 같은 데 가서 네. 요즘 두비김치 시키고 막걸리 시키고 어, 제육볶음 이런 건 생각도 못해. 어, 그거는 그야말로 취직한 사람들이 먹는 거고 학생은 제육볶음 먹거나 삼겹살 먹거나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학생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고기 비슷한 데로 가는 게 순대야. 아, 순대에 보면 가끔씩 돼지 창자도 들어있잖아. 맛없는 네, 그죠. 거. 그게 이제 이 단백질 섭취야. 그러면 거기에 한 4명 정도 가서 먹으면 네. 그때 돈으로도 한 돈만 원 이래 나와서 하숙비가 한 12만 원 이럴 때였거든. 83년 4년 때. 네. 그럼 가숙비가 12만 원인데 술값이 한 저기 10,000원 정도 넣으면 한 서너 명 가서 먹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하숙비가 예를 들어서 한 6, 70만 원이라고 보면 네. 그냥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면 6, 7만 원 정도 나왔던 거지. 지금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서울대 앞에 학사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시계는 이만큼 쌓여 있어. 없으면 죄송합니다, 시계. 뭐 또 버스 줄래도 네. 네 입은 거 차고 있는 것 중에서 버스 줄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가다니까. 그래가 이제 집에서 돈 올라오잖아. 요새는 그런 행동들, 뭐 시계를 푸른다든지 이런 행동들 하면, 어우, 손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112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는 아주 그, 요즘에는 이거 이러면 네. 큰일 나겠네. 어우,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112.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시계도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네. 내일 아침에 이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술 좀 내가 집에 이제 전화를 하잖아. 네. 저기 저 어머니 돈 좀 보내줘서 네. 뭐 이러면 야 이 자식아 데모 안 하고 너 또 술 처먹었지 이제 네. 이래 가지고 이제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돈이 올라와 자주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기생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잖아. 막 니끼 내 거고 내끼 네. 니 거 같은. 요즘에는 다 사라져 갖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그런 게 희한하게 어리였어요. 한 놈 돈 올라오면 오늘 내 돈 올라왔다 하면 네. 그날부로 거의 없어져. 아, 외상값 정산하고 그 다음에 돈 올라왔다고 한번 먹고 나면 네. 또 내일부터 살 일이 막막해. 그런데 그때는 희한한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빌부터는 살아도 네. 아르바이트를 문화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과외. 그때는 이 몰래바이트라고 처음에는 네. 과외가 금지. 나중에는 과외를 합법화 시켰을 때 네. 과외인데 과외도 보면 집이 좀 부잣집의 아들이고 서울 출신의 아들이고 이렇게 행색이 좀 반반해야 강남의 과외집에 가서 과외가 좀 되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맨날 그냥 찌들어 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술 먹고 그냥 얼굴도 부시시한데 무슨 학교만 서울대라고 강남에 가서 과외하려면 또 과외하는 애들 또 집에서 인상을 봐.
그러니까 과외도 빈익빈 부익부라 가지고 이게 부잣집 자식이 오히려 과외를 좋은 데 가서 많이 하지 없는 집 자식이 과외를 오야 하기가 힘들었어. 최근에는 이 과외 시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과외를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급보다. 그렇지. 예. 최근에는 과외 시장이 그렇고 거의 다 또 요새는 그 중복돼서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공무원 시험. 지금 공무원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뭐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던 사연이 공무원 사연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중복돼서 오는 사연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팁을 드렸잖아요. 3년회가 안 되면 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그것도 치우고 네, 가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뭐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 네. 저녁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 네. 대리운전 하지 말고요. 적은 데라도 일단 들어가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지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 미국이 원래 네. 차가 없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차가 싸졌어요. 이제 대량으로 포드 이런 데서 생산을 해가 차 가격이 싸지고 그러면서 노동자도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 차 몰고 나가서 다 데이트를 하는 거야. 미국에는 운전면허를 따로 교습소가 없잖아요. 네, 그죠. 아버지 차만 옆에서 아버지 따라 갯눈에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몰면서 뭐가 생겼느냐. 이제 여친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한마디로 데이트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도 이 차 문제가 청년층의 지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점점 다 임시직이니 알바니 저소득 일자리로 늘어나 있는데 네. 문화는 분명히 발달해서 전화기는 전부 최신형이야. 네. 100몇십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차는 또 다 타고 다녀야 되는 식으로 네. 차가 보편화된 걸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고민이 집값은 뭐 상상을 초월할 네. 정도로 올라가 버렸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일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 그냥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다 포기를 한다 이러면서 이 달관을 해가 사는데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분한테 그 차는 해결했다 칩시다 여친한테 내가 막 중고를 세서 그러면 차 다음에 문제는 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계속 생겨나올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갖고 여친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지혜야 오빠가 사실 230 받아. 230 받는데 그중에 내가 우리 여자친구 데이트 비용이 지금 100이 나가. 이러면 오빠 너 차 못 태워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 마음은 또 어떨까요? 우리 또 여자친구 마음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빠가 230밖에 못 받아? 뭐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네. 어차피 이렇게 이 욕망은 네. 사회 보편적인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네. 현실은 예? 그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의 괴리는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 글을 보낸 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사도 문제예요. 사도 사면은 뭐 열심히 해서 뭐 아방떼라는 걸 한번 샀다고 치면 아방떼를 샀어요. 그럼 또 미영이 남자친구는 그랜저 끌고 다니는데 오빠는 왜 아반떼야? 뭐 BMW가 나올 수도 있지. 그쵸. 벤츠가 나올 수도 예,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고민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당장 도움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중고차를 좀 잘 사셨으면 합리적으로 좀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요새는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차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은 SK 엔카라고 해갖고 거기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고차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믿음직한 사이트거든요. 그쪽에서 사시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 허위 광고 뭐 이런 거 그
BMW 900만 원 뭐 이런 올려놓고 거 사러 네. 가면 그게 물건이 없고 딴 게 네, 등장한다면 또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나중에 저희 이제 앞으로 생활 밀착형 이런 주제들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말씀드리고 SK 엔카 그쪽 갖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차는 하고는 좀 있다가 네. 개로는 뭐 집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기 집은-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네. 어차피 이 욕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네. 이참에 여기서 음. 차냐 나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이 차만 타고 다니다가 그냥 죽자. 네. 예? 개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네. 그래야지. 아니 이 차 사가지고 이거 실컷 타고 다녔는데 네. 오빠 나 레이 탄 남자 싫어. 어우. 이제 이리 되면 네. 이 사람은 이 차를 가지고 네. 저 방파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비극적인 일이 또 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과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재의 문제를 유지해 갈 이유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도 좋다면 내가 오늘의 이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내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살아야 뭐 되지.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오빠가 차 살 돈이 좀 모자른데 우리 공동 명의로 하자. 반띵하자.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뭐 3일은 내가 타고 4일은 네가 타라. 네. 뭐 공동 명의로 하자. 이러면서 하면은 좀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순간에 네. 그냥 헤어져. 예, 그러면 내 것만 이제 만나야 돼. 예. 어쨌든 근데 언제라도 만약에 그게 기준인 여자분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헤어지려면 근데 헤어져요. 이 마지막에 문명의 변화를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세단을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네. 이 세단 차가 거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는 차를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될 거라는 거죠. 네. 대다수의 사람의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 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딱 때리면 내 집에 가까운데 어디에 차가 있어. 네. 그럼 내가 그걸 몇 시간 타고 와. 아니, 카드 지금- 같은 거 찍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렌트 차원을 넘어서 네. 완전히 공유 시스템의 차로 이렇게 도시생활자는 대부분 바뀔 거다. 저는 그걸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해봤거든요. 예. 실제로. 그 어때? 그 이야기도 좀 해. 네, 그게 이제 소카랑 그린카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업체 그 두 군데가 있는데 비용이 비싸요. 너무. 그럼 하루 예를 들어서 여친하고 1박 2일로 네. 타고 간다면 얼마쯤 받아요? 1박 2일이요? 레이. 아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거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전문 렌트 업체에다가 차를 빌리시는 게 맞고 그럼 한나절. 그럼. 네. 왜냐면은 시간으로 요금이 계산이 돼요. 그럼 6시간짜리다면. 시간 플러스 내가 주행한 거리. 예. 주행한 거리마다 뭐 110원짜리 차가 있고 160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20km 달렸으면은 뭐 100원이라고 치면 20km 달렸으면 뭐 2,000원이 추가되는 거죠. 강가 상각을 네. 시키는 거구나.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해를 가는데 그 우리가 소카나 그린카 같은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공유 방식의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 그런 정책들을 이용하시면 비용이 엄청 나옵니다. 엄청. 제가 그걸 모르고서 저도 실수를 했죠.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그거를 타고서 하루를 타니까는 막 20몇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조금 넘게 탔는데.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 그래갖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시간 정도 탔다. 3시간 정도 탔으면은 무조건 한 2만 원 정도. 3시간 2만 원. 네, 3시간 정도 탔으면 한 2만 원 정도. 자기가 또 탄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리고 톨게이트 지나가면은 하이패스 자동으로 해갖고 그것까지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카드 등록해놓고. 편하긴 편한데 아직까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 예,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나름 그 회사들에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뭐 2시간 이용 쿠폰이라던가 뭐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 그러면 차를 타고 그래도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네. 한 번이라도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다면 네. 그래도 차를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가오가 안 살죠.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오, 그 차에 보면은
커플이 타는 차들 보면은 막 이니셜도 달아놓고 그래야 돼. 여자가 또 차 앞자리에다가 뭐 인형도 갖다 놓고 모두 차 꾸민다고 뭐 그러는데 그 차는 꾸밀 수가 없는 차잖아요. 빌린 차. 네, 꾸밀 수가 없는 차기 때문에 과연 그걸 용납해줄 여자친구가 있을까? 그냥 미치겠죠. 그냥 혼자 살아 혼자.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어쩔 수가 아니 맞아요. 네. 이왕의 차라는 거는 네, 그 사치를 좀 그 세대에서는 네. 누려보자라는 부분인데 네, 그 사치를 누리려고 들어갔는데 네. 그것이 그야말로 저는 도구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움직이는 도구지 그거는. 네, 저는 그래갖고 그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온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공유 경제가.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 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내가 볼 때 유럽은 한 10년 안에 그리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우리 한민우 씨 살아 생전에 차 공유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좋은 대안이 안 돼서 이렇게 죄송한데요. 네. 제가 볼 때 차를 택하느냐, 여친을 택하느냐, 네, 예? 차를 안 가지는 걸 택하느냐, 네. 여친을 택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사연 보내실 때 저희가 물론 시원하게 해결책을 딱 제시하고 싶지만은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고민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네. 여친과 차를 타고 놀러 가는 부분을 고민하는 분보다 네. 자신의 아들이, 이 자녀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사는가, 고민이 뭔가, 이 차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 집 자식, 우리 집 민철이는 왜 계속 방구석에만 있고 연애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지?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는 방구석에만 있는 거라는. 그럴 때는요, 네. 막 부모 차는 부모가 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가끔씩은 이거 네가 몰고 가라 해서 네. 아버지 차라도 몰고 가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뭐 또. 근데 아버지 차는 안 돼요. 안 돼요. 꼭 저거 뭐야 이거 저희 시트 카바를 그거 대나무 같은 거 막 딱딱한 거 그런 걸로 해놓으니까는 여자친구가 싫어해요 또. 차에 냄새도 꼼꼼하고. 아 그죠. 그리고 무슨 자꾸 막 그 불교 뭐, 묵주 이렇게 걸어놓고 미러에 그 십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또 거기 있는 뭐예요, 아이 나비 같은. 네. 예? 네. 또 차 안에 찍는 네. 그게 있어갖고 뭐 키스라도 하려면 그쵸. 저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 네. 사운드는 잡히니까. 안 되겠다. 그냥. 네. 아버지 차 빌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해서 얘기하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연 보내실 때 010-386-51803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연 아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